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면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이두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휘비츠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파면 분석에 대한 파면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면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왜 파면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디옵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일상 임상에서 주로 사용을 갖다 하는 광학적 굴절력의 단위가 바로 디옵터죠. 이 디옵터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프랑스의 안과 의사였던 페르디낭드 모노에라는 분이 처음으로 제안을 갖다가 하셨고, 그 디옵터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안광학계뿐만 아니라 광학을 갖다가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적용을 갖다 해서 사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서 현재 우리 광학계가 뿐만 아니라 모든 광학을 다루는 학문들에서도 광학 렌즈들에서의 굴절력들을 갖다 보다 더 쉽게 측정을 갖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쉽게 계산을 갖다 할 수가 있게끔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옵터라고 하는 그 단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교정 렌즈의 굴절력을 계산하기 할 때마다 매번 계산기를 갖다가 두드릴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필요가 없게끔 됐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이 디옵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지 한번 조금 더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옵터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볼 건데요. 우리가 임상에서 굴절 검사를 갖다가 하거나 처방을 할 때 있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디옵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디옵터의 기본적인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트라이얼 렌즈 세트를 갖다 보시게끔 되면 거의 대부분들은 0.25 디옵터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상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토 리프렉터라든가 렌즈미터라든가 심지어 안경 렌즈들도 거의 대부분이 0.25 디옵터 스텝 단위로 해서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이 0.25 디옵터 스텝이라고 하는 거에만 고수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검안을 갖다 하고 처방할 때 있어서 0.25 디옵터라고 하는 스텝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25 디옵터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0.25 디옵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 여러분들 보시게끔 되면 어떻게 쪼개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굴절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는 0.25 디옵터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0.25 디옵터라고 하는 스텝 안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0.01525 디옵터 같은 경우에는 0.25 디옵터 안에 16개나 지금 존재를 갖다가 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옵터라고 하는 0.25 디옵터라고 하는 스텝을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디옵터 스텝을 갖다가 사용하는 기존 굴절 검사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것들이 놓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갖다가 보실게요. 그러시면 아마 여러분들 임상에서 굴절 검사를 갖다 진행하시거나 할 때 있어서 이런 경험들 갖다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갖다 진행하실 때 보시면, 자, 이 글자가 지금 한번 읽어보실게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갖다 하게끔 되면 피검사자의 응답이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검사자가 글자를 갖다가 시표를 읽어보라고 했더니만 피검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표를 갖다가 읽을 수는 있긴 하지만 매우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갖다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검사자의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갖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굴절 검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서 교정을 갖다가 하게끔 되냐면 최대 교정 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면 렌즈와 원주 렌즈를 적절히 사용을 갖다 해서 교정을 갖다 해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최적 구면 굴절력을 갖다 이용해서 최소 착란원의 위치를 망막의 결상면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갖다 시켜 놓고, 그리고 원주 렌즈를 이용을 해서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의 간격을 상당히 작게끔 만들어서 망막의 결상면에는 작은 최소 착란원의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서 최대 교정 시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구면 렌즈와 원주 렌즈를 가지고 피검사자의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은 광학적으로 매우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람의 눈 안에 들어온 빛은 아주 작은 동그란 불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망막의 황반부 중심 오목에 해당되는 결상면에는 매우 작은 하나의 점으로서 상을 갖다 맺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망막 결상면에는 원거리에서부터의 주심물체의 상이 매우 작은 점으로서 상을 갖다가 맺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작은 최소 착란원의 상태로 망막의 결상면의 상을 갖다가 맺혀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하게끔 됩니다. 단 이때 있어서 우리 뇌에서는 이 망막상을 갖다가 최소 착란으로 결상되어 있는 망막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를 갖다가 느끼고 있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최소 착란원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끔 만들 수 있게끔 전초선과 후초선의 간격을 갖다가 조정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원주 렌즈를 이용해서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의 간격을 좁게끔 만들 수 있는 그 가능한 범위가 0.25 디옵터 범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면 렌즈를 이용해서 최소 착란원의 결상된 위치를 망막의 결상면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 시킨다 하더라도 0.25 디옵터 이내에서 위치상에서의 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굴절 검사를 시행해서 최대 교정 시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피검사자가 정상 시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의 눈이 1차적으로는 광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즈의 디옵터 스텝이 0.25 디옵터 스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작은 변화 또는 그러한 오차들을 갖다가 교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망막상의 질 저하를 유발시켜서 시력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시력과 그 다음에 망막상의 퀄리티의 그 관계를 갖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경우를 갖다 한번 또 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정시를 갖다가 얘기할 때 있어서 계산을 갖다 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눈 전체의 굴절력이 플러스 60 디옵터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접근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정시일 경우라고 하게끔 된다면은 지금 이러한 눈의 굴절력 상태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면은 눈 전체의 굴절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두 눈 다 전부 다 근시를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화면에 보이는 이 피검사자의 눈에 굴절 이상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교정을 갖다가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눈의 전체 눈의 굴절력이 플러스 65.1 디옵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방을 갖다 내릴 때는 마이너스 5 디옵터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서 교정을 갖다가 하게끔 되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교정 시력 갖다가 확보하고자 할 겁니다. 반면에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4.83 디옵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75 디옵터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서 교정 시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게끔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밑에서 보시는 이 시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눈의 교정 시력, 최대 교정 시력은 6x6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시력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시력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교정을 갖다 했을 때 피검사자한테 이러한 시표를 갖다 읽어보라고 하게끔 되면 전부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검사자의 응답이 읽을 수는 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응답이 나올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응답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갖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검사자의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디옵터, 왼쪽 눈은 마이너스 7.5디옵터로 교정을 갖다가 했을 경우라면 실제로는 망막에 결상될 때 있어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서의 교정이 100%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0.1디옵터, 그다음에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0.08디옵터 정도의 미교정된 잔여 굴절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눈에서 안경 렌즈와 눈의 광학계를 갖다 통과한 빛들이 망막의 황반부 중심 원목의 결상면에 상을 갖다가 맺게끔 된다면은 정확하게 황반부 중심 원목의 그 위치에다가 상을 갖다 맺게끔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위치에 상을 갖다가 맺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맺히는 그 위치가, 상측 초점의 위치가 망막의 황반부 중심 원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거기서 살짝 벗어난 위치인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망막의 결상면 쪽에서는 창란원의 상태로 상을 갖다 맺게끔 되는데 이 창란원의 상태로 상을 갖다 맺게끔 된다 하더라도 시력을 갖다가 형성을 하는데,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최소 창란원의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대뇌 CPG에서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두 눈에서의 잔여 굴절력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막상의 퀄리티, 망막상의 질을 갖다가 100% 보장하기라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검사자 경우에는 시표를 갖다가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시표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응답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따라서 0.25 디옵터 스텝 단위로 디옵터를 사용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쉽게 우리가 처방을 갖다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렌즈를 갖다가 가공을 갖다가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의성을 갖다가 제공하는 데에 장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최대 교정 시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막상의 질 저하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갖다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파면 분석을 갖다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모던 오토 리프렉터들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모던 오토 리프렉터들 같은 경우에는 측정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매우 단시간 안에 두 눈을 갖다가 모두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장비들 중에 하나이죠. 타각적 같은 경우에는 6살 이상의 연령대에서, 그 다음에 자각적 방식 같은 경우는 9살 이상의 연령대에서 충분히 오토 리프렉터를 이용해서 타각적으로 눈의 굴절 이상도를 측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각적 굴절 검사를 갖다가 하기 전에 있어서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피검사자 협조는 최선으로서 필요로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던 오토 리프렉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한 스타팅 포인트를 갖다 제공을 갖다 하는 장점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굴절 검사를 시행할 때 있어서 타각적 굴절 검사로서 모던 오토 리프렉터들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장점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오토 리프렉터들, 모던 오토 리프렉터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한계점이 또 존재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갖다가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AR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굴절 이상도를 측정하신다고 할 때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 오목으로부터 반사되어서 나오는 광선들을 갖다 분석을 해서 굴절 이상의 종류와 그 다음에 굴절 이상 정도를 갖다가 측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면 수차와 같은 단색 수차가 AR 기기에서의 측정 능력을 갖다가 제한을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보통 동공 중심에서 2에서 3mm 되는 존 내에서 범위에서만 측정들을 갖다가 하게끔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노인분들 갖다가 오토 리프렉터들을 통해 가지고서 측정을 하실 때 보시면 다들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서 동공의 직경이 점차적으로 작아지게끔 되는데 이렇게 동공의 직경이 작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토 리프렉터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게끔 되면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들을 갖다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조도 하에서 일반적인 실내 조도 하에서 이러한 조도 하에서 동공 직경이 3mm보다 더 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동공의 중심부의 위치가 살짝 편의가 되어 있는 그런 피검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던 오토 리프렉터들을 통한 측정값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갖다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토 리프렉터로 측정한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각적 굴절 검사를 갖다 시행하셨을 때 자각적 굴절 검사 값과 오토 리프렉터 값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들 갖다가 보셨을 텐데 그 경우가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왜 발생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자면 3mm를 갖다가 초과하는 동공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차의 영향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끔 되냐면 굴절 이상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던 오토 리프렉터에서 사용하게끔 되는 이 동공 중심에서 2에서 3mm 되는 요 범위 안에서만 측정한 굴절 이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의 전체 굴절 이상도를 갖다가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동공의 직경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값들이 아니죠. 그래서 동공의 직경은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에 의해 가지고서 동공의 직경들이 바뀔 수가 있게끔 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여러분들의 의식으로서 동공의 직경을 갖다 작게 한다던가 크게 한다던가 하는 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갖다 보일 수가 있게끔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공의 직경에 따라서 측정되는 값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피검사자를 여러분들이 오토 리프렉터를 통해 가지고서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측정하는 순간에 동공의 직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거는 오차값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존의 모던 오토 리프렉터들의 측정값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우리 눈의 광학적 특성만을 갖다가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게끔 되면은 임상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ARK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갖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결과지들이 프린트아웃 되는 것들 갖다가 보셨을 거죠. 자, 이 검사 결과들을 갖다 쭉 놓고 보면은 이 안에도 분명한 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 측정치들을 갖다 갖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눈에서의 굴절 이상의 종류, 그 다음에 굴절 이상도의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할 때 스타팅 포인트를 갖다가 제공을 갖다 해줘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할 때 있어의 편의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안에는 제공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AR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티노스코프라든가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서 검한 타각적 굴절 검사를 갖다 시행을 해보시게끔 되면
기본적으로 spherical cylinder axis에 해당되는 굴절 이상도에 관련된 내용들만 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모던 오토 리플렉터들에서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파면 분석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굴절 이상도, 그래서 뭐 근시, 원시, 난시 그것들의 그 정도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수많은 수차들을 갖다가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모던 오토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수차들 중에서도 저위 수차에 해당되는 2차 수차만을 갖다가 측정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만을 가지고서 피검사자를 검사하게끔 되면 교정 시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가 않긴 하지만, 우리가 시력을 측정할 때 있어서의 선명도의 저하, 그거에 대한 그 이유들을 갖다가 알아보고자 할 때 그 이유들에 대한 못다한 정보들도 여기에는 포함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반면에 파면 분석을 갖다가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2차 수차인 저위 수차뿐만 아니라 고위 수차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다 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자 눈에 광학적 특성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시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시력의 질 저하가 되는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파면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AR 장비를 갖다 통해서 측정을 하실 땐 뭐 한쪽 눈당 3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값들에 대한 평균치 값들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측정 단위인 디옵터를 갖다가 기준으로 0.25 디옵터 스텝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측정 값들이 나오게끔 되는데, 물론 기계에서 설정하기에 따라서 0.25 디옵터 스텝이 아니라 0.12 디옵터 스텝이나 0.01 디옵터 스텝으로 해가지고서 검사 결과 값들을 갖다가 측정을 갖다 하실 수도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0.25 디옵터보다 더 낮은 단계의 디옵터 스텝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값들을 갖다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파면 분석이랑 비교를 갖다 해보자면, 파면 분석의 같은 경우에는 디옵터를 단위로서 측정을 갖다가 하지가 않습니다. 측정하는 측정 단위가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미터인 마이크론을 사용을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측정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디옵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미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갖다 할 수가 있는 단위인 반면에,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미터보다도 훨씬 더 작은 단위로 그 아주 미세한 차이마저도 우리가 감지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AR 장비에서 0.01 디옵터 스텝으로 측정을 갖다가 하신다 하더라도요, 파면 분석에서는 이 0.01 디옵터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최소 10,000분의 1 이상 더 미세한 측정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끔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커다란 장점은 뭐가 있게끔 되냐면, 파면 분석에서는 기존의 모던 오토 리플렉터들이랑은 다르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의 모던 오토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동공 중앙에서 2에서 3mm 되는 영역 내에서만 측정을 갖다 한다라고 했었지만, 파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작거나 더 넓은 동공 직경 내에서 눈의 모든 수차들을 갖다가 전부 다 비교 분석을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전체의 광학적인 특성들을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매우 큰 장점을 갖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비교를 갖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존의 굴절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서 우리가 교정을 갖다 하게끔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냐면, 기존 굴절 검사는 저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쉽게 설명하자면은 HD급의 해상도로 우리가 교정을 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끔 돼요. 그래서 기존 굴절 검사로 완전 교정을 갖다 했을 때는 최대 교정 시력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6x6에 해당되는 1.0의 시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검사를 갖다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대 교정 시력이 6x6에 해당하는 1.0을 갖다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표들을 갖다가 읽을 수는 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0.25 디옵터 단위로 렌즈를 갖다가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막상의 질이 크게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한 예를 갖다 들었던 그 슬라이드를 갖다 한번 보시게끔 되면 양안 모두 안경으로 교정을 갖다 완전 교정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잔여 굴절 이상은 충분히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처럼 지금 불빛들을 갖다 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시각적으로 아쉬운 점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갖다가 보실게요. 똑같은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만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느껴지게끔 되면 각각의 이 불빛들의 가장자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자, 이게 파면 분석으로 굴절 검사를 갖다가 할 때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낼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굴절 검사를 통해서는 HD급의 해상도를 해상도급으로서 교정을 갖다 한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파면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UHD급으로 교정을 갖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파면 분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파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갖다가 시켜드리겠습니다.